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자덕, 남편 복이 있는 사주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좀 1, 2, 3, 4편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번에 제가 너무 사설이 좀 길었던 것 같더라고요. 녹화본을 보니까. 자, 오늘은 포인트 위주로.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게 그 정관이 있는 사주 중에서, 정관이 있는 사주 중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면 그 배우자의 덕이 있는지를 저희가 봤죠. 그래서 재생관이 잘 되던지 아니면은 이게 없으면 관인상생이 되던지, 뭐 위치는 여기서는 상관이 없고요. 특히 결혼은 20, 30대에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연월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가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편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7살을 남편으로 둔 사주는요, 남편이 능력이 엄청 좋아요. 예. 정관도 그렇겠지만은 되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자입니다. 남편이 전문직도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관인상생이든 뭐 살인상생이든 아니면 뭐 재생관이든 재생살이든 간에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일간이 강해야지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죠. 재생관이면 이제 쉽게 풀이를 하면 남편 출세시키는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로 관을 계속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성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정관도 이렇게 지정간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구성이 뭐 여기만 이렇게 좋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네가 뿌리가 없으면요, 허재입니다. 허관이라고 주로 하는데 허관이 되면 좀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대세운에서 지지에 관에 뿌리가 오면 좋을 수도 있는데 주로 이 원국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안 좋게 봅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계속 재생관을 해주면 뭐 그거보다는 아예 없는 거보단 또 낫고요. 그런 식으로 격국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거 하나하나 따라서 계속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다채롭게 사주를 풀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뭐 이거 위치 어디고 이렇게만 되면요, 정말 뛰어난 그 촉을 갖고 있거나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하거나 아니면 말빨이 엄청 훌륭하신 분들 아니면요, 보통 사람들은 사주를 이제 막 통변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간이 강해야 되는 거는 기본 전제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하면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자, 내조를 잘하는 여자, 훌륭한 뭐 현모양처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면요, 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간이 이렇게 여기 지장간에도 뭐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겠죠. 뭐 한 개 정도도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두 개, 세 개 있는 것보다는 약하죠. 자, 지장간에 뭐 이렇게 없다, 일간이 되게 약하다 그러면은 여기 뭐 식상이 많거나 그것도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세시키는 남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가 출세시킬 수도 있어요. 일간이 약해도.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엄청 고생을 하거나 뭐 진짜 뭐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일도 열심히 해서 남편을 뭐 출세를 시켰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거나 뭐 남편이 그걸 몰라주고 뭐 맨날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놨더니 내가 몸이 아프다던가.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관이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관이 있으면요, 얘가 이렇게 지금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관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인수로 관인상생 이렇게 보좌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네가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관을 또 극하거나 뭐 합하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고관무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외로운 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칠살은 반대예요. 칠살은 인수는 뭐 화살을 하니까 당연히 뭐 괜찮은데,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생살이 되면요, 얘가 여기 뭔가 좋은 십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편관 칠살이 재화가 되면서 이 재생살이 돼야지 남자 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더 까다롭겠죠. 그럼 일관도 좀 더 강해야 되고, 아까 정관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칠살을 제화할 수 있는 십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화를 제일 잘하는 거는 뭐 식신이나, 그 다음에 뭐 상관 합살, 상관 대살, 식신으로 이 나쁜 남자 해결하는 거죠. 지금 무서운 남자 상관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그 일간에 따라서 양일간들은 겁재 합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살을 합할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이면 이 편관이 병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겁재 신금이 병신합을 할 수 있죠. 뭐 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뭐 을경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 편관은 재화가 된 상태에서 남편 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뭐 자 그런데 이렇게 임상을 많이 해보면요, 물론 이 칠살은 상관 대살 하니까 좋죠. 상관 합살 하니까 이 뭐 이 사주는 당연히 남편 덕이 있는 건데, 이렇게 상관 경관을 연월해서 하고 있는 사주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분들이 남편 덕이 좋은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 이제 격국 공부할 때는 뭐 뿔을 공부하거나 뭐 기타 물상이나 뭐 연월일시 관법이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다른 관법을 공부할 때는 아예 이게 보이지도 않았지만, 자 일단 요게 보인다는 건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남편 덕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격국을 공부하고 이제 좀 약간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냐면요. 제가 이거 아마 십신들의 상호관계라던가 뭐 통관자의 역할이라던가 뭐 상관격, 정관격 할 때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뭐 동영상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걸 쫙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그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쫙 하나로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내는 게 어려울 뿐이죠. 자,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런 분들, 여자분들이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남편 덕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상관 경관을 물론 하는데 이분은 지금 제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제가 월지에만 있어도 제격이고, 뭐 제가 여기 옆에 십신하고 삼합이나 반합을 하면 또 제격이죠. 자, 이 경우에는요, 이 상관이 이 극하는 것보다 생하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물론 극을 조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상관생재 재생관이 돼서 이 경우에는 남편 덕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더라고요. 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좋으려면요, 사실 예, 더 남편 덕이 좋으려면, 그러니까 즉 상관경관을 좀 조금이라도 덜 하려면요, 밑에 이 재가 합이 되면 더 좋아요. 우리가 뭐 사주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자, 뭐 기토 많이 안 해봤으니까 기토 일간 여자분이다. 자, 그러면은 상관이 뭐죠? 경금이죠, 경금. 예. 경금이고 정관은
뭡니까? 목이죠. 그쵸? 정관은 간목이 되겠네요. 자, 이러면요. 일간합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갑기합은 뭐 논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서 그 경금이 간목을 칩니다. 그쵸? 금극목 하잖아요. 신금이 와도 마찬가지인데 신금은 식신이니까 뭐 이 경금보다는 간목을 덜 쪼슬리겠죠. 이 물상을 공부하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나름 엄청 일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물상으로만 사주를 푸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이제 그게 설사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게 약간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그냥 민간인 일반인들은 사주를 모르시는 손님들은 되게 재밌어 하죠. 너는 뭐 나무로 태어났어. 너는 금으로 태어났어요. 뭐 당신은 큰 강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데 뭐 태양이 있으니까 되게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예, 그건 저도 뭐 예전에 그랬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 도끼를 막 후려치는 거잖아요. 그 간목 정관을 남편을 막 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신금도 후려칩니다. 근데 뭐 신금은 계속 쪼시르는 거죠 옆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좋게 구성이 되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예,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제 재밌고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 신금으로 그 아주 그냥 그 소피스티케이티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되게 이렇게 숙련된 가위로 그런 숙련공들이 이 나무를 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죠. 계속 쿡쿡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도끼를 후려치는 거죠. 예, 근데 그 나무가 쓰임이 좋으려면 일단 경금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도끼로 잘라야 되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를 필요 없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안 좋게 발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제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토니까, 토국수죠. 그쵸? 여기 총관이죠. 자, 지금 갑자라는 건 있으니까요. 자, 이 경우는, 자, 이건 사실 왕지라서 뭐, 이게 자수가 합이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격입니다. 그쵸? 왕지니까요. 좌우묘에는 그렇다고 했죠. 자, 이 경우에 이 여자분은 상관 경관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상관생재 재생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편 덕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이분 사주가 뭐 경신이 있으니까요. 예. 자,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요. 지금 이 신자가 3반합이 되어 있죠. 신자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되게 강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월지도 왕지고 그 다음에 이게 3반합을 해서 뜰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것보다 신금이 있는 거가 훨씬 더 제가 세니까 제가 그때 통관자 역할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통관자가 통관의 역할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힘이 있으려면 이렇게 통관을 잘하려면 이 통관자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자 합이면 더 강하죠. 자만 있는 것보다. 그래서 상관, 생재, 재생관이 돼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분은 남편 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뭐 요거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약간 바꿨지만 어쨌든 지지에 그 제가 합이 돼요. 예. 되게 참 이 사주가 너무 재밌고 오묘한 게 이분을 딱 보면요. 이 기토의 특징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요. 정관스러운 게 많아요. 예. 상관 경관에서 관이 이제 여기가 없다고 치면 깨졌잖아요. 일단 위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좀 예의도 없고 뭐 되게 그런 기존 질서에 반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그런 성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정관의 성정이 겉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월간에 정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게 강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이 상관도요, 이제 원래 우리 상관이 흉신이라서 조금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싸가지가 없다던가 뭐 까칠하다던가 뭐 좀 따지고 든다던가 뭐 머리는 좋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상관의 좋은 점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겉으로 볼 때는. 예, 속은 뭐 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제가 격국을 공부한 보람을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체 구성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동안 해석을 못했던 사주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았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그 대표적인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합이 되지 않아도 상관생계 대생관이 가능하고요. 되면 더 강하다. 뭐 여기 이렇게까지 있으면 이제 기신은 없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 신자 진이죠. 뭐 이렇게 있으면 더 강한 완전한 삼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죠. 이렇게 되면 뭐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관법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격국을 기반으로 뭐 좀 더 응용을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적천수를 위주로 한다던가, 이제 주로 억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평진전을 멀쩡히 잘 있는 심효첨 선생님이 만드신, 서자평 선생님이 만드신 자평진전을 자기만의 관법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게 설하고 선생님이죠. 그분이 또 그걸 왜곡을 약간 이제 이쪽 입장에선 당연히 왜곡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여기 멀쩡하게 월지가 있는데 월지 없는 사주는 없잖아요. 월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주에는. 근데 멀쩡히 월지가 있고 그런 용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밖에서 찾냐 이거죠. 여기 없으면 왜 외부에서 찾냐는 거죠. 이 정통 격국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이게 이따 8개 딱 나와 있는데, 이 월지가 멀쩡히 있는데, 뭐, 다른 걸 찾을 이유가 없죠. 이거 내가 타고났는데, 타고나지도 않고, 굉장히 약한 기운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는, 이 격국파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그건 누가 옳은지는 뭐 관심 없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 가지 관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랑 뭐 이게 나와 사회의 관계, 뭐 이거는 사회, 뭐 가정, 국가고, 이거는 이건 미래, 뭐 가능성, 뭐 이렇게 보고, 청가는 뭐 내 의지나 내 마음이고, 지지가 현실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철저하게 그 관법 위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해석만 본인이 뭐 되게 해석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죠. 내가 마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경금의 마음이 나는 항상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뭐 지지에 금의 기운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 경금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의 마음만, 이제 의지만 있는데 대세운에서 이렇게 금 기운이 지지로 온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경신이 되면 금의 기운이 엄청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적인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가는 마음, 의지, 지지는 현실, 뭐 행동,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는 필요 없다. 요기, T로 일간을 위주로 요기만 보면 그 사주는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잘 이해는 안 가죠. 격국파 입장에서는 이 4개도 좀 약간, 이거 다 중요한데 이거를 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 또 유명하신 분들은 식재감만 갖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 뭐 나름 맞으니까 유명하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통관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상관 경관에서 우울해하지 말고 상관 생재 재생관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지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자,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사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논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일단 기초부터 알려드려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정관을 지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제가 그랬죠. 무슨 격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 격이죠. 무슨 격이든 간에 정관이나 편관이 있으면요, 갑자기 그거 위주로 봐야 돼요. 사주를. 그래야 사주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계속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정관을 살릴 수 있나요? 대세운 말고 이 원국에서. 자, 그거를 보면 뭐가 있냐면요. 천간이죠. 자, 병화. 병화가 뭐죠? 정인이죠, 정인. 정화도 괜찮아요. 편인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인수가 정관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 지킵니다. 예. 자, 뭐 일간이 있는데 어떻게 지키나요? 자, 상관없어요. 예. 일간과 관여되는 거는 재성이 이제 뛰어넘냐 못 넘냐, 뭐 뛰어넘어서 합이나 극을 하고 생이나 설기는 뭐 못하고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지, 재성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넘어다녀요. 예. 일간 이거 난데 나 못 넘으면 뭐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있으면요, 상관이 이 정관을 극하려고 하다가도 얘가 무서워서 잘 못합니다. 얘네가 지금 이 화극금이잖아요. 예, 얘가 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이제 목생하죠. 이렇게 되면 그쵸? 관인생이잖아요. 너 내 엄마를 극하면 가만 안 둬? 하면서 얘가 저 멀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오기만 하면 다 녹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주분들은요, 역시 관의 덕이 있습니다. 예. 되게 이런 게 격국의 재미예요. 묘미예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수학 공식 같기도 하고, 그쵸? 자, 그래서 포인트는 오늘 이것만 하고 또 다음 편에 또 해야겠네요. 상관 경관이라고 해서 남편 덕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뭐 다른 십신이나 이런 게 통관자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30분 하니까 너무 길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